식당에서 충격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이 음식을 한국은 공짜로 준다니 기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런던에서 캠핑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제이크입니다. 원래는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맡아 일했어요. 그러면서 퇴근 후에는 영상 편집을 프리랜서로 하면서 점점 콘텐츠 제작에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유튜버가 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배낭여행을 좋아했고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나 웨일즈의 숲속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언젠가 이런 풍경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장비도 없었고 편집 기술도 부족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생일날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건네준 것은 미러리스 카메라였어요. 최신형 모델은 아니었지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기에 저에게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었죠. 친구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자주 올리고 자연을 좋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했었어요. 하지만 선뜻 도전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사관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부업으로 영상 편집을 하던 것과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고민을 거듭하다가 별다른 기대 없이 카메라를 들고 리치몬드 공원으로 나가 첫 촬영을 했어요. 이후 한동안 퇴근 후 늦은 밤까지 편집을 반복한 끝에 첫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그저 취미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찾아오는 이들도 없었죠. 그러나 매주 하나씩 영상을 올리는 동안 촬영과 편집이 점점 능숙해졌어요. 특히 영국의 캠핑장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런던 근교의 새로운 캠핑지를 찾아다니며 영상 스타일을 다듬었고 차츰 제 채널만의 색깔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꾸준히 영상을 만들던 중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고 싶어 했어요. 이 시기부터 제 채널도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이 캠핑 영상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댓글을 남겼고 한적한 영국 시골의 자연 풍경을 담은 제 영상이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몇백 명에 불과하던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니 2년여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대형 채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채널 성장세가 뚜렷이 둔화되었어요. 한 달에 신규 구독자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영상 조회수 역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0만 명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시청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고 기존 구독자들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댓글을 보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어떻게 변화를 줄지 감을 잡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려 해도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고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추천한 영상 하나가 눈길을 끌었어요. 한국의 어느 여자 유튜버가 촬영한 콘텐츠였는데 한국 시골 마을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별다른 기대 없이 재생했지만 어느새 화면 속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에서 찍힌 영상인데 외국인들의 댓글이 훨씬 많았다는 점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번뜩였어요. 실제로 최근 대사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체감하고 있었어요.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비자 신청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많아졌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K-팝과 한식, 한국 문화 전반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제 채널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국 크리에이터 지안의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콘텐츠를 보면서 제 캠핑 영상에도 한국적인 요소를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죠. 궁금증이 커지자 지안이 올린 영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작은 마을들을 여행하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점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거리낌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유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라 더욱 인상적이었죠. 특히 영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을 조심스레 대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먼저 다가와 반갑게 말을 거는 게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이런 차이점이 신선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한 할머니가 지안을 처음 보자마자 집으로 초대한 장면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 시골집의 구조였어요. 넓게 펼쳐진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정렬해 있었고 크고 깊은 솥이 걸려있는 부엌이 마치 다큐멘터리 속 장면처럼 보였어요. 영국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식문화였어요. 국과 밥,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한 한 상이 마치 잔치라도 열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푸짐한 식사가 한국에서는 일상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안의 채널을 알게 된 후로 매일 밤 그녀의 영상을 챙겨보게 됐어요.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모습이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영상을 볼 때마다 감상평을 남겼어요. 단순히 좋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장면에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으며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영상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성격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도 한국에서 캠핑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캠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했어요. 텐트나 침낭, 취사 도구 같은 것들을 챙기는 게 쉽지 않았죠. 한국에서 필요한 장비를 빌릴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 생겼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발신인을 확인해 보니 지안이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지안이 제 댓글을 읽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콘텐츠도 종종 시청한다며 제가 남긴 응원의 말이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캠핑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작은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하나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만 소통하던 사람과 직접 만나고 한국에서 캠핑을 체험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한국의 산과들에서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죠.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지안에게 답장을 작성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선물을 받겠다고 전하면서 혹시 일정이 맞는다면 같이 캠핑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어요. 지안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설렘을 가득 안고 메일을 보낸 후 한국에서 캠핑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 지안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예상보다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흔쾌히 캠핑을 함께 하자고 했고 한국에서는 캠핑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본인이 사용하던 장비도 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점점 커졌어요. 한국의 캠핑 문화에 대해 알아보면서 필요한 준비물들도 하나씩 챙겼어요. 캠핑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검색하며 동선도 미리 계획했죠. 예상보다 한국에서는 캠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비를 빌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직접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공항 내부에는 최첨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친절한 안내 시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거리에는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풍경들이 함께 펼쳐지고 있었죠. 이제 곧 한국에서의 캠핑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도로 위를 오가는 한국 자동차들과 한글이 적힌 간판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내용 불빛이 번쩍이는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늘어선 커피 전문점과 밤새 운영되는 편의점이 이 도시가 얼마나 활력 넘치는지를 보여주는 듯했죠. 숙소에 도착해 가방을 정리하고 나니 드디어 한국에서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화려하고 인상적이었어요. 높게 지어진 빌딩 사이로 퍼지는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지안과 만나기로 한 곳은 강남에서 손님이 많은 삼겹살 가게였어요. 한국식 고기구이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매체에서 접했던 터라 더욱 기대됐죠.
삼겹살이란 음식은 영국 한인 식료품 가게에서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숯불에 구워지는 고기의 진한 향이 코를 찔렀고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이며 활기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자연스럽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불판 위로 연기가 올라오고 테이블마다 설치된 환풍기가 작동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어요.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오가며 빠르게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훑어보다 삼겹살을 골랐어요. 다양한 두께의 고기 중 지안이가 추천한 가장 인기 있는 두꺼운 생삼겹살을 주문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도마에 놓인 생고기를 가져와 불판 위에 올려두고 떠났는데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영국에서는 바비큐라 하면 대개 양념이 된 상태로 조리된 고기가 제공되는데 이곳에서는 손님이 직접 익혀 먹는 방식이더라고요. 게다가 상 위에 놓인 다양한 채소와 반찬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혹시 주문이 잘못된 건가 싶어 직원을 부르려던 찰나 지안이 얘기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 가게에서는 직접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이라며 자신이 잘 구울 수 있다며 구워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식 바비큐의 매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지안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그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우선 불판을 충분히 달군 후 기름을 살짝 발라 고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준비했어요. 그리고 삼겹살을 올리자마자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기름이 여기저기 튀어 당황했지만 불 조절을 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직접 구워가면서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안이 아무렇지 않게 가위를 들어 고기를 능숙하게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보통 스테이크를 먹을 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데 가위를 이용하는 모습이 생소해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더라고요. 이런 실용적인 조리법도 한국만의 독특한 식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장면이 이어졌어요. 지안이 불판 위 한쪽에 마늘을 한가득 올리는 거예요. 저는 마늘이 요리에 들어가는 향신료 정도로만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득 올려 굽는 건 처음 보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마늘을 이렇게 자주 먹어?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했어요. 그러자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고 했죠.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테이블에서도 손님들이 불판 위에 마늘을 듬뿍 올려놓고 있었어요. 게다가 생마늘을 그냥 씹어먹는 사람들도 간혹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더 궁금해졌죠. 너무 맵지는 않을까, 속은 안 쓰릴까 걱정됐죠. 특히 날 것으로 먹는 건 감히 시도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안은 마늘을 익히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난다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망설이다가 젓가락으로 노릇하게 구운 마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맛이 났어요. 생마늘의 톡 쏘는 강한 맛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씹을수록 은근한 감칠맛이 더해졌죠. 감자처럼 부드럽다는 말이 허황된 표현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맛볼 생각이었는데 예상외로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됐어요. 그제야 왜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즐겨 먹는 건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삼겹살과 함께 먹으니 고기의 기름진 맛을 잡아주면서 감칠맛을 한층 끌어올려 줬습니다. 마늘을 자주 먹다 보니 어느새 그 맛에 익숙해졌어요. 그제서야 얼마 전 봤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한국 사람들이 암에 강한 비결이라며 마늘을 알려줬던 게 기억났거든요. 저는 이게 항암 치료제보다 더 좋다던데 라고 얘기하니 지안 말로는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 항산화 효과도 좋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자연스레 많이 먹게 된다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안이 손을 번쩍 들어 종업원을 부르더니 마늘을 더 달라고 하지 뭐예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더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괜히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반찬 하나만 시켜도 요새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요. 그런데 지안은 이거 공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항암 치료제로 불리는 마늘까지 공짜로 준다고 하고 얘기하니 지안은 여기 위에 있는 기본 반찬들이 모두 공짜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인심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종업원은 웃으며 마늘을 갖다 주더니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 레스토랑의 문화가 미국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불판에 마늘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한국 오기 전엔 마늘을 이렇게 즐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역시 여행의 매력은 새로운 음식 맛보고 낯선 문화 배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이 내일 캠핑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엔 영상 찍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쉬러 가는 거라더군요.
보통 때는 카메라 들고 콘텐츠 만들러 가는데 이번만큼은 아무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쉬고 싶대죠. 부담 없이 같이 갈래요? 하고 물어봐서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아침에 출발했어요. 지안의 차에는 캠핑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요리할 거리도 빠짐없이 챙겨왔더라고요. 도시 빠져나가니까 풍경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했던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도로 양쪽으로 이어진 산맥이 정말 멋졌죠. 한국 산은 영국의 완만한 언덕과는 다르게 웅장하면서도 선이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지안말로는 한국은 산이 많아서 등산이 일상 문화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산 타는 게 자연스럽고 주말 되면 등산복 입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대죠. 자연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 얘기가 엄청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캠핑장 도착하고 보니 예상과 달라서 좀 놀랐어요. 빽빽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은 자연 그대로인데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죠. 각 자리마다 전기랑 물도 쓸 수 있고 화장실이랑 샤워장도 깨끗했습니다. 특히 텐트 사이 간격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안이 알려주길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캠핑장이 있대죠. 그냥 자유롭게 텐트 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관리 잘 되는 곳도 많고 심지어 글램핑이나 카라반처럼 편의시설 완벽한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짐 풀고 본격적으로 캠핑 준비했어요. 지안이 가져온 캠핑 도구들은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이 예뻤죠. 그녀가 척척 텐트 펼치고 타프 설치하고 테이블이랑 의자 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화로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캠핑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빠르고 능숙하게 세팅하는 건 처음 봤죠. 마치 자연 속의 작은 집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아는 제가 불편할까봐 그냥 편히 쉬라며 간단한 음식도 직접 해주겠다고 했어요. 캠핑장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각자 자기 공간에서 한가롭게 시간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가끔 아이들 웃음소리 들리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저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하늘 보고 있었죠. 맑은 하늘에 따스한 햇살 내리쬐고 나무집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가 확 풍겨왔어요. 고개 돌려보니 지안이 작은 버너에 뭔가를 끓이고 있었죠. 점점 진해지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배가 고파졌습니다. 알고 보니 라면이었어요. 문득 예전에 불달볶음면 먹다가 너무 매워서 포기했던 기억이 스쳤죠.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제 표정 본 지안이 웃으면서 너무 매운 건 아니라고 안심시켜줬어요. 국물을 더 부드럽게 만들려고 계란을 풀었다고 했어요. 지안이 작은 그릇에 라면을 나눠 담아 건네주는데 김이 뜨겁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절로 군침 돌게 하더라고요. 국자로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봤죠.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약간 매콤하긴 했지만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물에서 은근한 감칠맛이 퍼지면서 입안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면발도 탱탱해서 씹는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금세 한 그릇을 싹 비웠죠. 속이 따끈따끈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먹으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안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아직 더 있다고 하얀 플라스틱 통을 꺼냈죠. 처음엔 우유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막걸리더라고요. 한국 전통주라길래 호기심 생겼습니다. 작은 잔에 따르니까 뽀얀 술이 가득 찼어요. 냄새 맡아보니 은은하게 곡물 향이 나는 거예요. 한 모금 조심스레 마셔봤죠. 의외로 부드럽더라니까요. 미세하게 탄산도 있어서 상쾌한 느낌도 났습니다. 그러더니 지안이 막걸리랑 딱 어울리는 안주가 있다면서 납작한 뭔가를 불판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라 낯설었는데 쥐포라더라고요. 불에 구우니까 기름이 배어나오면서 향이 확 퍼지는 거예요. 노릇노릇 구워지는 모습이 재밌었죠. 한 조각 떼어 먹어봤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은근히 단맛도 있어서 씹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났죠. 막걸리랑 같이 먹으니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특이한 조합 맛보니 기분이 묘하게 신났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문득 한국 사람들이 캠핑할 때 삼겹살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찾아봤죠. 어제 식당에서 배운 것도 있으니 이번엔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삼겹살 꺼내서 어제처럼 집게랑 가위 들고 시작했어요.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는 고기가 노릇해지길래 적당히 잘라봤죠.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니 점점 익숙해지고 있나 봐요. 지안이 절 보면서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고 장난치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고기 뒤집는 게 익숙해진 제 모습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먹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유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때 저도 통마늘 한 움큼 쥐고 불판에 확 뿌렸죠. 이게 진짜 별미조라고 말하니까 지안이 웃으면서 완전 한국 사람 같대요. 그러면서 초록색 병 하나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안 마셨지만 삼겹살엔 소주가 빠지면 안 된다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술이라나 봐요. 병 보니까 도수가 생각보다 높아서 좀 놀랐죠. 근데 지안이 천천히 마시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작은 잔에 따르니 투명한 술이 찰랑거리는 모습이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소주잔에 술 채워지는 장면이 실제로 보니 신기했죠. 첫 모금 넘기자마자 목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알코올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니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기름진 고기 맛을 소주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죠. 특히 구운 마늘이랑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지안이 그랬던 말이 생각났어요. 삼겹살과 소주는 같이 먹어야 제맛이라고요. 직접 해보니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갑자기 예상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죠. 옆 텐트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는데 지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맞이했어요. 한국은 캠핑장에서 처음 본 사람들하고도 음식 나눠 먹으며 친해지는 문화가 있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접시에 음식 담아 들고 왔죠. 직접 만든 요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랑 수육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는데 냄새부터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김치는 빨갛게 선명했고 수육은 윤기가 돌면서 촉촉해 보였죠. 건네준 음식 한 입 먹어봤더니 입안에 진한 맛이 확 퍼지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김치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났어요. 아삭한 식감에 새콤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매콤한 향과 어우러져 정말 특별했죠. 한국에서 직접 담근 김치 처음 맛봤는데 기존에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육도 엄청 부드러웠어요. 정성스럽게 오래 삶은 느낌이 나면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음식 나누고 이야기하며 어울릴 줄은 정말 몰랐죠. 지안 덕분에 한국 캠핑 문화가 이렇게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라는 걸 직접 느껴보니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삼겹살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감돌았죠. 삼겹살 때문에 충분히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술잔도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소주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금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밤 깊을 때까지 얘기하다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지안이 어깨를 흔들며 서둘러 일어나라고 했죠. 몽롱한 상태로 텐트 밖을 내다보니 주변은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라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지안은 약수를 마시러 가야 한다며 서둘렀죠. 이미 주변 텐트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산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핑에서의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는 건 예상 밖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캠핑하면 여유롭게 늦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활기찬 아침은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렇게 캠핑장에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산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이미 여러 명의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산을 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다 보니 금세 숨이 가빠졌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등산복을 갖춰 입은 어르신들이 경쾌한 걸음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들도 전문 등산복을 차려입고 등산 스틱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뛰듯이 산을 오르고 있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죠.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광경을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저렇게 빠르게 산을 오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드디어 정상이 보였어요. 새벽 등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아침 공기가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곳에는 전통적인 양식의 작은 정자가 있었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약수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물병을 꺼내 약수를 떠서 건네줬어요. 투명한 물병에 담긴 약수를 한 모금 마셔보니 생소하는 확연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었고 미네랄 특유의 맛이 느껴졌어요. 신기한 맛이었죠. 지안은 약수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설명해줬습니다. 특히 이 약수터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고 했어요. 약수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등산복 차림의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매우 건강해 보였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안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멀뚱히 보고 있었는데 지안이 웃으며 번역해줬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산에 오르는데 오늘은 특별히 외국인을 만나서 반갑다며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을 좀 먹어보라고 했다는 거였죠.
이제 한국인들이 음식을 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제 한국 가족에게 배운 고맙다는 말을 하며 김밥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잠시 전까지 느꼈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죠.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가 놀라웠습니다. 김밥은 미국에서도 몇 번 먹어봤지만 이건 완전히 달랐죠. 미국에서 먹었던 김밥은 대부분 대량 생산된 것들이었고 밥이 푸석하거나 재료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밥은 정성스럽게 만든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지아는 그런 반응을 보고 웃으며 냉동 김밥은 원래 맛이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김밥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했죠. 역시 직접 만든 김밥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음식은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정성과 문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이렇게 산 정상에서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안과 헤어져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앞으로의 콘텐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캠핑 경험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분명 흥미로운 반응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지안에게 빌린 캠핑 장비로 혼자 캠핑장에서 영상을 찍어 올렸고 영상이 완성되자마자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조회수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다들 한국 캠핑 문화가 신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달린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고기를 먹을 때 쌈장을 빼고 먹었다며 다음에 꼭 챙겨가라고 난리였습니다. 지안에게 물어보니 지안은 깜짝 놀라며 그걸라며 제게 튜브로 된 제품을 하나 선물로 주겠다고 했죠. 한국 시청자들의 조언에 따라 다음 캠핑에서는 쌈장을 활용해서 삼겹살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야겠어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인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로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알려주세요.